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못해 술자리에 나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남성이 술을 따르는 척 손을 잡는 등 여러 번의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까지 요구하기 시작한 남성. 가까스로 자리를 피한 여성은 이후 금전적인 회유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이고 남성은 여성에게 왜 이런 걸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조금만 주목해 주세요. 자, 일단 이 기자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술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거절을 하다가요, 이 요구가 계속되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간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굉장히 불쾌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 남성이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손을 잡는 등 이런 심상치 않은 신체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관계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가까스로 자리를 피했고요. 이후에 이 여성이 문제를 삼을 기색을 보이니까 이 남성이 여성에게 돈으로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한 어떤 성추행 뭐 이런 사건일까 싶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입니다. 이 남성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이 현직 경찰이고요. 이 피해 입은 여성의 자녀가 좀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처리해 줬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해서 누구 엄마 뭐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술 한 잔도 안 사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걸리잖아요. 예. 그럼 엄마들은 이제 을, 병, 정으로 끝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못해 술자리에 갔는데 가서 뭐 술 따르고 이러면서 몸이 그냥 스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 여성분이 굉장히 현명하게 응대를 잘했는데 예. 녹음을 하셨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 녹음에 다 고스란히 경위가 녹음이 된 게 기가 막힌 게 아니 뭐 밥도 안 사고 뭐 커피도 한 잔도 안 사고 그러더니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요 부적절한 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뭐 그 처음에 설명을 뭐 충분히 듣지 못하셨던 상황에서는 아예 그런 자리에 부른다고 왜 나가라고 하셨지만 우리 양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걸린 문제, 자식이 또 뭐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코가 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은요, 이 그 자신이 해결한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였습니다. 자,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럼 정확히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당신이 좋은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 그렇죠. 시작 자체는 당신이 좋은데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갑니다. 당신이 좋은데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좋아하냐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술 같은 걸 얘기하니까 같이 술도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집에서 깔끔하게 한번 보고 싶다,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저를요, 술 그만 드셔야 되겠다 하니까 다시 또 같이 자면 어떨까요? 라고 이 부적절한 뭐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 처음에 아이고 그 아들 그 사건 해결해 줬는데 말이야 밥도 한 번 안 사고 커피 한 잔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예 아니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아이 교수님 대명 천재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 일단 이제 규정에 말이죠. 그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하고 사적으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접촉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딱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물전 망신은 그 꼴뚜기가 시킨다. 지금 요즘에 이제 수사경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 해당 경찰관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추정컨대 이게 그 수사를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그 가해자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그 관계인들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미소를 띈다거나 상당히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자기가 불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자루를 갖다 수사를 하는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건 뭐가 되겠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되긴 뭐가 됩니까?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여성이 경위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를 받고 나서야 연락을 멈췄는데요. 이후에 이 경위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 여성에게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성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경위가 여성에게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어머니 병원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돈으로 회유까지. 자, 이런 사람 경찰 조직에서 가만히 안 둘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지금 성희롱적인 얘기하고 또 돈으로 회유하려 했던 두 가지 부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즉시 경찰에서는 직무 대기 발령을 하고 직위 해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조사를 좀 더 해서 이거는 사실은 직무 규정이라든지 그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 딱 이러면은 그냥 얼핏 들어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냥 하고 있던 일에서 그냥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일을 놓게 하는 겁니다. 보직이 있으면 보직에서 잠깐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 현재 맡은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그 행위인데요. 그간에 이제 하고 있었던 업무는 이제 하지 못하지만은 이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직위 해제가 징계보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한 것이 이 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갖다 거쳐서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바로 인사권자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위 해제를 당하면 봉급의 80%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데 직위 해제 종류에 따라서는 50%까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 해제 기간은 이 자기의 근무 경력에서 빠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호봉 승급이나 이런 데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피해 여성이 이 해당되는 그 경찰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갖다 원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감찰 과정에서 이거는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된다면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돈으로 회유한 거, 성추행 시도를 한 거, 또 사건 관계인하고 접촉을 갖다가 한 거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이 보입니다. 예. 아까 양 변호사님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상 강압적으로 만남을 요구를 했고요. 첫 자리에서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건 저는 맞아요. 그 댓글 다 하신 분과 같은 생각인 게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신 있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이면 이렇게까지 대놓고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추행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최소한 접대는 많이 받았을 수 있다. 그랬을 수 있죠. 술자리 정도는 수시로 받았던 게 아니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아마 경찰에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예.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피해자가 불안해 하신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피해자의 신상 정보, 개인 정보, 일단 경찰 이 수사 과정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가해자가 지금 경찰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신상 정보라든지 신원 사실들이 가 있고 혹시나 보복을 또 당할까 우려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직무 배제, 후속 조치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피해자 그 어머니 어떻게 지금 좀 보호하고 어떻게 분리하고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